하늘을 달리는 백마가 등장하고 거대한 지니가 스크린을 한가득 채웁니다. 마이클 파월의 1940년작 바그다드의 도둑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원작으로 하는 판타지 영화로서 영화사상 최초로 블루 스크린을 도입, 충격적인 시각 효과를 선사한 작품인데요. 이처럼 인물과 배경을 분리 합성하는 기술적 진보는 현대 크로마키 기법의 뼈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헐리우드 특수 효과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명장면들처럼 말이죠. 킹콩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윌리스 오브라이언과 훗날 스톱모션의 대가로 불리게 된 레이 해리아우젠이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넘어 한 편의 영화에서 동료로 만났습니다. 바로 거대한 고릴라가 등장하는 1949년작 마이티 조 영인데요. 이 작품은 일전의 킹콩보다 한층 더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당시 관객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후반부 화제씬은 초당 24프레임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진 수작업 스톱모션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인형의 관절이 1mm씩 꺾일 때마다 자기들의 관절도 함께 꺾여 나갔던 장인들의 위험. 이후 이들의 업적은 전세계 영화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아날로그 특수 효과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합니다. 외계인 침공 영화의 영원한 바이블, 바로 우주 전쟁이죠. 독특한 모양의 유선형 비행선들이 광선을 뿜어내고 지구인들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이에 맞서게 되는데요. 미니어처를 적극 활용해 사실감을 높였으며 필름을 겹쳐 인화하는 광학 합성 기술을 이용 한층 현란하고 화려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의 트라이포드는 3개의 다리를 가진 거대한 로봇이었지만 영화에선 기술적 한계로 인해 나르는 비행 물체로 변경되어 등장했는데요. 이후 트라이포드는 무려 50여 년이 흐른 뒤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죠. 줄 베른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디즈니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서 만든 심해 SF의 고전, 바로 리처드 플라이셔 감독의 해저 이말리인데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대 오징어와의 사투가 이 영화의 백미, 바닷속에서의 장면은 미니어처를 적극 활용하고 뒤이어 벌어지는 선체 위에서의 전투씬은 무려 실물 크기의 애니메트로닉스를 이용 매우 실감나고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원래 대낮이 배경이었으나 오징어 인형의 허접한 상태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 이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시간대로 변경하게 된 것인데요. 이 장면은 애니메트로닉스를 적극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손꼽히며 이후 수많은 영화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성경 속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십계입니다. 무려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던 모세가 홍해에 가로막혀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바로 그때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U자 형태의 거대한 물탱크를 이용 무려 130만 리터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낸 뒤 이를 역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이 놀라운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젤라틴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그 위에 매트 페인팅으로 실사를 합성, 그야말로 신의 능력을 직접 목도하는 듯한 최고의 전율을 선사해 주었죠. 지금처럼 CG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오로지 참신한 아이디어와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헐리우드 특수효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1959년 무려 11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전설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찰턴 헤스턴 주연의 배너인데요. 자그마치 1,500만 달러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작품상을 시작으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촬영상, 음악상, 미술상, 음향상, 편집상, 의상 디자인상에 이어 지금 소개해드릴 시각효과상까지 그냥 시상식 자체를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영화의 백미는 바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전차 경주신. 22,000평 규모의 거대한 세트 위에 1만 명의 엑스트라를 한가득 채워준 뒤 역동적인 속도감을 위해 전차 옆부분에 카메라를 장착, 마치 마차 옆에서 함께 달리는 듯한 충격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장면을 위해 소비된 필름만 무려 61km에 달했으며 이 엄청난 분량을 편집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고 하죠. 말 그대로 순수 아날로그 방식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리얼리티의 위험, 오직 배너에서만 볼 수 있는 역대급 명장면입니다. 여기 만화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포핀스. 가오갤의 욘두가 패러디했던 바로 그 여성인데요. You look like Mary Poppins. Is he cool? Hell yeah, he's cool. I'm Mary Poppins, y'all! 메리 포핀스는 디즈니가 제작한 환상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특히 지금 등장하는 만화 속 모험 장면은 놀랍도록 신비스럽고 마법 같은 연출로 많은 이들의 눈과 귀를 아롱아롱 적셔 주었는데요. Thank you. Our pleasure, Mary Poppins. 사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합성은 이전에도 존재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영화들은 누가 봐도 합성티가 물씬 풍겼고 관객들은 모른 척 이를 외면하며 현실에 만족해야 했었죠. 그리고 그때 등장한 영화가 바로 메리 포핀스. 디즈니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일명 소듐 베이퍼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특수한 노란색 조명을 이용해 배경과 피사체를 정교하게 분리해내는 섬세한 기술력으로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환상적인 비주얼을 완성. 마치 배우가 직접 만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마법 같은 기적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영화만의 특장점이 비로소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Thank you. Show it to him.
우렁찬 포효 소리와 함께 스크린을 압도하는 거대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금발 미녀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러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협곡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메리언 쿠퍼 감독의 1933년 원작을 현대의 기술로 새롭게 부활시킨 존 길러민 감독의 1976년작 킹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무려 12m 높이의 실제 로봇을 제작, 대놓고 오스카상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봇의 성능이 5나전 개판, 전체 출연 분량이 15초를 넘지 못하는 처참한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결국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킹콩씬은 일본의 특촬물처럼 수트 액션으로 촬영됐고 정교한 미니어처 기술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비록 로봇 기술의 실패가 불러온 차선책에 불과했지만 아날로그 특촬의 저력이 가져다준 회심의 역전승이었습니다. 눈부신 설원이로 거대한 강철 다리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반란군 기지를 향해 무자비하게 전진하는 제국군 휘하의 압도적인 거대 병기들.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거대한 세계관을 한층 더 확장시킨 영화 역사상 최고의 속편 중 하나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SF의 선구자답게 영화 속 특수효과 또한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했는데요.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AT-AT 워커는 스톱모션 특수효과의 정점을 보여주었고 뒤이어 벌어지는 우주선 추격전에서는 미니어처와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 전편을 훌쩍 뛰어넘는 시각적 쾌감의 절정을 선사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전부 다루지 못했지만 오리지널 3부작 전체가 시각 효과상을 수상했던 SF 프랜차이즈계의 전설 아닌 레전드였죠. 이후로도 조지 루카스는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리마스터 작업을 단행, 당시로서는 구현이 힘들었던 다양한 장면들을 보강하여 시리즈의 완성도를 더더욱 높였습니다. 진정한 장인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프터 서비스였죠. I am your father. 쭈글쭈글한 피부에 길쭉한 목, 그리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기묘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딘가 억울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귀여웠던 이 녀석의 정체는 전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동심을 후려쳤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82년작 E.T.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외계인과의 우정을 그려내며 전 세계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웠던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애니메트로닉스를 이용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 E.T.를 마치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특수효과의 거장 카를로 람발디가 E.T.의 모형을 담당, 세밀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E.T.에게 다양한 표정을 입혀주고 웨어러블 수트를 활용해 리얼리티를 추가하는 등 총 3가지 버전의 각기 다른 모형을 교대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영화의 정점으로 꼽히는 자전거 비행 장면은 정교한 미니어처와 매트 페인팅, 그리고 모션 컨트롤 카메라를 적절히 활용하여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환상적인 비주얼을 완성해 냈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지금까지도 스티븐 스필버그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E.T.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흉악한 포식자. 일명 제노모프라 불리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괴물의 등장입니다.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숨막히는 밀실 공포를 넘어 이번엔 우주 해병대와 에일리언 군단이 맞붙는 초유의 블록버스터 액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거대해진 스케일만큼 영화 속 특수 효과 또한 압도적으로 진화, 크리처 디자인의 거장 스탠 윈스턴의 활약으로 무려 4m에 달하는 궁극의 괴수 퀸 에일리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는 순수 아날로그 기술로 움직이는 거대한 애니메트로닉스로서 2명의 조종수가 몸통 안에 들어가 양팔을 조종, 최대 16명의 스태프가 와이어 유압 장치로 몸통을 제어하는 말 그대로 극한의 수작업이 만들어낸 최고의 특수 효과였는데요. 이후 파워로더와 퀸의 대결씬 역시 이 영화의 백미, 매우 역동적이고 화끈한 장면을 만들어내며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특수효과 장인들의 모든 기술력이 응집된 최고의 최적의 최상의 결과물이었죠. 여기 인간의 몸속을 탐험하고 있는 귀여운 잠수정이 있습니다. What the hell is that? Ozzy? 바로 조 단테 감독의 1987년작 이너스페이스의 한 장면인데요. 우연히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주인공이 인체 곳곳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매우 신비롭고 다이나믹한 영화입니다. 국내에선 인체 탐험이라는 매우 직관적인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으며 마치 우주처럼 그려진 인체 내부의 모습이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감상 포인트였는데요. I'm in Lydia. Oh, Lydia. I'm a dad.
우레탄과 실리콘을 이용해 거대한 장기들의 미니어처를 만들고 그 안에 특수 카메라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 여기에 다채로운 조명과 수조 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널을 누비는 잠수정의 움직임을 매우 그럴듯하게 완성해 냈습니다. 미시 세계의 경이로운 모습을 거시 세계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켰던 매우 놀랍고도 기발한 작품이었죠. Jack, it worked. You just digested the bad guy. 여기 불길 속에서 생채기 하나 없이 사뿐사뿐 걸어나오는 눈부신 은색 피부의 액체 금속 로봇이 있습니다. 총을 맞아도 순식간에 회복되는 미친 맷집의 주인공, 바로 터미네이터 2에 등장했던 T-1000이었는데요. 일명 몰핀 기법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 물질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고 금속성을 가진 물체의 액체의 질감을 구현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여 주었었죠.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제작비와 수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산물 터미네이터2는 단순히 영화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후 이 작품을 시작으로 영화계 전반에 본격적으로 CG를 도입, 90년대를 기점으로 특수 효과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시각적 충격을 선사하며 영화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던 전설의 명작,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여전히 최고로 손꼽히는 터미네이터 2였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해 모가지가 돌아가버린 중년의 여성과 배 한가운데 큼직한 구멍이 뚫린 또 다른 여성의 만남. 이 기상천외하고 기괴한 비주얼의 주인공들은 바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1992년작 죽어야 사는 여자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입니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영생을 얻는 비약을 마시게 된 두 명의 여성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무시무시한 기싸움을 펼치게 되는데요. 거의 죽음에 임박하는 끔찍한 부상을 당해도 절대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되살아나게 되죠. 조지 루카스가 만든 특수효과 전문 회사인 ILM의 뛰어난 기술력을 이용 관객들에게 익사이팅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체의 한계를 가뿐히 넘어서는 이 엽기적이고도 유쾌한 경험, 블록버스터급 대작을 넘어 다양한 장르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 영화 속 특수효과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parked the car? 어느 캄캄한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컵 속의 물이 진동합니다. 이내 우렁찬 포효와 함께 전기 펜스를 뜯어내고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 그렇습니다.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진정한 주인공, 바로 티렉스의 등장신이죠. 쥬라기 공원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서 마치 실제 공룡이 등장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시각 효과로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쥐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모든 공룡들은 실물 크기의 애니메트로닉스에 CG를 결합, 가장 이상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작품을 스톱모션 영화로 만들려고 했으나 ILM의 테스트 영상을 본 뒤 생각이 돌변, 영화 전체에 CG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영화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흥행을 기록,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로 남게 되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느껴지는 아날로그의 따스함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CG의 앙상블은 특수효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